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미국 시장이 끝났죠. 네, 아침에 한 4시경 일어나서 지속적으로 보면서 이 종목 저 종목 뉴스들을 찾아봤는데 오늘 한 줄 제가 코멘트는 한 마리 새가 아니라 때로 날아온다면 지금 오미크론 환자가 한 명이 돌아가셨는데 사망했는데 이게 이제 때로 날아온다면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죠. 미리 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마리 정도는 뭐 당연히 새 한 마리 정도는 날아올 수 있죠. 또 희생자가 생길 수 있는 건 당연한데 과연 이제 이게 때로 나타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끝날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오미크론은 생각보다 약하고 뭐 감기 정도의 약간 독한 감기 정도로 치부를 했는데 사망자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아주 깊게 봤던 건 여기에 그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이 코멘트를 달아서 생각보다도 해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해일 크게 다가오는 큰 파도와 같다라고 코멘트를 달아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을 거다. 자기들도 이미 이제 영국이 굉장히 의학적으로 발달된 나라예요. 기초과학이 발달된 나라인데 또 남아공과 자기 영연방 국가로 친하기 때문에 이미 다 분석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도 쉬워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강하게 풍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국에서 이제 살아봐서 영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의 그 신중함을 아는데 저 정도 말을 했다는 것은 뭔가를 봤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약간 공포감을 갖는 아침이었습니다. 한 마리 새가 아니라 때로 날아온다면 네, 굉장히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일단은 뭐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충격이 오면 또 맞아야죠. 방법이 있습니까? 자, 오늘 금일시장 및 투자 전략 하나씩 하나씩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미국 시장, 전일 시장 한번 우리가 요약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오미크론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존슨 총리가 오미크론 약한 변이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코멘트를 달아놨죠.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영국 사람들의 신중함 속에 뭔가를 봤다는 거죠. 이런 면이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오펙이 오미크론 충격 가볍고 단기적이다. 또 반대적인 이야기를 했죠. 네, 오펙도 이런 코멘트를 하네요. 글로벌 수요 전망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터키 리라와 금리 인하 전망에서 사상 최저치 약세를 보였다는 거죠. 이 나라는 또 금리를 인하하면서 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AMC하고 게임스터 등 밈 주식이 급락을 했죠. 이연 포지션을 청산하는 듯한 12월이 다 돼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속된 표현으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쓰레기 같은 주식들이 이제 하락으로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좀 조심할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 시총 3조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JP모건이 전망을 상향을 했죠. 그래서 200달러를 넣고 210달러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또 미국의 아마존 창고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미 직업안전보건청이 이제 조사에 착수한 것 같습니다. 미국 타임즈가 올해의 인물로 앨런 머스크를 선정했죠. 네, 뒤에 자세히 좀 이야기 달아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왜 주가가 하락했는지. 좋은 소식도 있네요. 우리의 오징어 게임이 이미 미국 골든글로브 상계부 후보에 올랐습니다. 주연상 등 중요한 자리에 올랐네요. 꼭 뭔가를 타보는 기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저도 재밌게 봤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창의력과 또 우리 미래를 먹여 살 이런 컨텐츠 부분들이 또 상도 받고 고생한 어떤 대가도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업체들을 한번 보면요. 유나이티드 헬스, 네, 이것은 뭐 헬스케어 업체죠. 보험회사입니다. 화이자, 잘 아시죠? 코카콜라, 펩시코, 네, 애플, 퀄컴이 올라와 있죠. 그렇죠? 네, 제가 여러 번 퀄컴은 사야 된다 이야기인데 휴대폰 이외에도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이쪽에 관련된 칩 쪽으로 비즈니스가 더 확장되면서 스프레드가 확장되는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퀄컴은 지속적으로 살 필요가 있죠. 오늘 주가 한번 애플부터 보겠습니다. 애플은 마이너스 2.07% 하락해서 175.7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200달러까지는 진격을 할 것이다. 지금 애플이 시장을 지금 리딩하고 있죠. 그래서 애플에 대한 생각. 그리고 우리나라의 애플 하면 LG 이노텍이죠. LG 이노텍도 지금 31만 원대인데 40만 원대까지는 일단 진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98% 하락해서 966.41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어제 테슬라가 하락한 이유를 저는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죠. 예,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테슬라에게 악영향을 줬는데 또 하나는 사이버 트럭에 대한 노이즈가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진행 중이고 계속 연기가 되고 어제는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트럭 관련된 그러한 정보가 다 삭제돼 나왔다는 거죠. 아마 사이버 트럭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리 바꿔보기도 하고 저리 바꿔보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건데 이게 자꾸 이제 연기되면서 시장에 이제 언클리어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네. 이러한 것들이 겹치면서 테슬라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1000달러가 무너졌다는 게 좀 충격적입니다. 50.62달러가 하락하면서 966.41달러에 마감을 했는데 제가 금요일 토요일 아침에도 테슬라는 일단 무너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친구분들 중에서 좀 악의가 있어가지고 다른 종목보다는 좀 상승폭이 낮을 것이다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테슬라가 조금씩 무너져 내려오는데 좀 걱정입니다. 이 테슬라가 무너진 것은 이 시대의 시대 정신으로 받는 테슬라가 한 페이지를 이렇게 장식하고 페이지가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러한 어떤 두려움도 갖게 하는데요. 하지만 저력이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FOMC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올라올 1000달러는 지킬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1인자보다 2인자를 더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추격하는 2인자. 그런데 2인자가 파워 있고 힘이 있어야만 2인자로서의 체면이 쓰고 우리가 2인자에 배팅을 하는 거죠. 리비안이 앞으로 생산의 R1 트럭이 R1T라는 트럭이 있는데 이 트럭이 2022년 가장 전망이 좋은 트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소식으로 리비안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루시드도 바닥을 탈출해서 39.15달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너블록스 한번 봅시다. 네, 3.39% 하락하면서 111.100달러가 이제 위협을 받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메타버스 어제 이제 게임주 관련 기업들이 이 고가의 P2E 허락을 안 해주면서 아주 유탄을 크게 맞았는데 오늘도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뭐 미리 한번 맞았기 때문에 오늘날 3, 4% 빠질 걸 보이는데 지금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미래를 먹여 살릴 대세라면 참고 견뎌야죠. 뭐 방법은 없습니다. 엉덩이 무게로 시간을 내 편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거 필요 없습니다. 엉덩이 깔고 견딥시다. 메타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는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1.44% 상승해서 334.49달러. 네, 다행히 메타는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속되면 박살이 났죠. 2.56% 하락하면서 3,814.4포인트를 기록했는데 16개 종목이 다 하락했더라고요. 2%, 3%, 4%씩 하락한. 그래서 IT가 좀 스키스가 난 것 같은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도 IT가 좀 안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잘 버티고 왔는데 그래서 오늘 얼마나 체력적으로 버텨주느냐. 미국이 박살나면 반대로 한국 쪽 시장에서 사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지켜봅시다.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6.75% 하락해서 281.61달러. 우리가 주력으로 생각했던 엔비디아, AMD가 박살이 나고 있는데 특별히 하락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비트코인 채굴 관련 사실 GPU가 많이 팔렸는데 비트코인이 하락으로 간다면 엔비디아의 그러한 GPU가 팔리지 않는 게 아니냐. 좀 뭐랄까 좀 감소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영업이익도 감소하고 매출도 감소하고 이러한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AMD도 마찬가지죠. AMD도 마이너스 3.43% 하락해서 133.89. AMD도 GPU를 만들어냈는데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AMD는 이제 이런 비트코인 관련된 엮여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꺼번에 이제 지금 도매금으로 엔비디아와 AMD가 함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삼성전자 라이븐 TSMC는 마이너스 2.27% 하락해서 116.42. TSMC가 계속 좀 상승을 하다가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얼마나 반대로 강력하게 지켜줄 건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다음에 SK하이닉스와 똑같은 일하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1.39% 하락해서 84.35. 네, 메모리 반도체는 크게 하락하지 않죠. 네, 강력하게 좀
강력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전부 비메모리 반도체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처럼 메모리 반도체는 1.39%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을 초토화시켰던 것은 영국발 사망자 한 명도 있지만 비트코인 하락이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마이너스 지금 제가 아침에 6시에 봤을 때 마이너스 7.85% 하락해서 46,319.6달러. 네, 정저점이 이제 46,000달러 정도였는데 과연 이 정도에 거의 다 다가선 거죠. 이걸 깰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44,000달러 정도였죠. 지난번에 전저점이. 예, 그래서 전저점이 왔는데 4만 달러를 지킬 것인지 이런 것들인데 일단 연말에 뭐 팔자가 일단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개인들도 많이 들고 있지만 일반 헤지펀드라든지 부티커들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익 실현을 위해서 막 집단적으로 파는 거가 아니라 수급에서 좀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하락이 엔비디아 뭐 이런 쪽으로 영향까지 서로 테슬라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연쇄 작용을 하고 있는데 좀 멈춰야 될 것 같은데 뭐 다시 전 저점을 트라이 할 것 같은데 전 저점에서 멈춘다면 바닥을 한 번 더 이중 바닥을 찍는 거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고 다시 매수에 나서지 않을까. 지금은 떨어진 칼날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한번 봅시다. 4.33원 상승해서 1185.19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1170원대에서 1180원대, 가끔 1200원대를 살짝 찍고 내려오는데 환율이 약세로 돌아선 거죠. 미국이 뭐 금리를 올리겠다니까 당연히 강세이고 원화가 약세인데 원화 약세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빠져나가던데 그런 것들이 서로 연계돼서 오늘 약세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WTI는 마이너스 1.05% 하락해서 0.76달러 하락해서 71.51달러. 좀 오르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또 안정을 받네요. 70달러가 무너지면 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WTI는 안정 속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WTI 같은 철강석 이런 원유 가격 하락이 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보통 3개월 후에 보통 반영이 되죠. 왜 그러냐 보통 3개월 물로 거래를 많이 하고 다음에 이제 뭐 비축 같은 것은 6개월 정도 비축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락하는데 주가에 가격에 지수에 반영이 되려면 내년 1분기는 돼야 가격이 인플레이션 가격이 꺾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FOMC가 회의 때 페드가 이 부분을 어떻게 녹여내서 이야기를 해줄 것이냐. 내년 1분기에 만약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기운이 보인다면 당연히 긴축 강도를 그렇게 세지는 하긴 않을 것이다. 그래서 테이퍼링은 뭐 강하게 할 것이지만 금리 인상에 대해서 내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볼 것 같은데 만약 인플레이션이 내부적으로 내년에도 꺾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내년에 금리 인상 3번, 4번까지도 충분히 점도표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서 점도표에 어떻게 찍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강하고 그러면 미국 채권 수익률이 확 뛰어 올라야 되는데 어제 보면 10년짜리가 1.42까지 빠졌습니다. 전일 대비, 전 주말 대비 한 뭐 7bp 정도 빠졌고요. 30년짜리도 1.81%로 하락을 했고 2년짜리는 여전히 비슷한 0.64. 그래서 10년짜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왜 이렇게 미국 금채 10년짜리가 하락하느냐? 주식에서 빠져나온 돈이 채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주식에서 판 돈을 채권 같은 안전자산 쪽으로 일단 몰고 가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미국 국제 10년짜리 수급적인 측면에서 금리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또 미국 페드가 의도적으로 기준금리를 좀 안정적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분위기도 좀 있고요. 입찰 물량을 좀 줄인다든지 수급을 컨트롤하면서 채권 금리를 좀 의도적으로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서로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이제 오늘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이죠. 오늘 일단 뭐 장 초반에 이제 둔탁하게 하루짜리 둔탁한 조정이 나타날 것 같은데 결론은 뭐 쫄지 말자입니다.
우리가 박스권을 3050에서 2900을 깔고 있는데 박스권 상단을 경험을 할 것 같아요. 3050 정도가 박스권 상단이다. 상단을 확인하고 다시 어느 정도 흘러내릴 것 같은데 좀 기다렸다 다시 사면 되죠. 우리 지난 주말만 해도 뭐 흥분하지 않았습니까? 연말에 좋은 장이 온다. 또 오늘 또 하락하면 또 우울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쫄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오미크론의 사망자가 추가로 늘어나느냐 이 파괴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 3050 정도를 박스권의 그 상단을 경험을 했다. 다시 내려와서 뭐 3000이 살짝 깨지면은 또 사장 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다시 좁은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 이렇게 놓고 보셔야지 오늘 하루 좀 둔탁한 조정이 있다고 이 연말에 또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박스권이다 이 가정을 항상 두시고 플레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략이 없습니다.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마라. 이 방법이죠.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 일단 지켜보는 방법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은 긍정적인 분위기였죠. 오늘 둔탁한 조정으로 센티가 망가뜨릴 가능성이 높지만 FOMC 재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인플레이션이 내년 초부터 꺾일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나 디아가 바닥을 탈출해 서서히 부상하고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순환매로 돌아오는 잡주는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어제 보니까 온갖 잡주들이 다 나오대요. 제가 보니까 이제는 조선 쪽에서도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다음에 보안 쪽도 나오죠. 뭐 온갖 잡주들이 다 이렇게 돌면서 나오는데 이런 모든 것을 다 쫓아갈 수는 없어요. 노버까지 나오더라고요. 노버까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삼성에서 근무를 오래 했는데 삼성의 모습을 보면 절대 뭐 부서를 바꿨다 해서 바로 뭔가를 급하게 투자를 하고 막 M&A를 하고 기업을 사고 이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삼성은 천천히 모든 걸 천천히 두들겨 가면서 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M&A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이 로봇을 만들어 특히 생활가전 쪽으로 우리 실생활에 사용되는 로봇을 만드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 해외 쪽에서 먼저 M&A를 한번 해볼 생각이죠. 국내에서는 M&A 할 만한 기업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이런 점들이 굉장히 움직임 폭을 좀 이렇게 가둬놓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삼성이 반도체 로봇 쪽으로 간다에 흥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생각하시고 다만 만약에 로봇 시장이 막 이렇게 커진다면 뭐가 제일 많이 쓰겠습니까? 반도체가 제일 많이 쓰이죠. 새로운 반도체 시장이 열리는 거죠. 이런 면에서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로봇 시장은 일시적인 흥분 상태에 있어서 오늘 한번 지켜봐야 되죠. 오늘로 올랐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급하게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려운 장이 전망되나 잘 견디면 다시 시장의 반등이 기대되면 이렇게 즐거운 하루를 또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공 있는 사람은 하락장이 나타나죠. 얼굴 표정 항상 잘 유지하고 우리 내 기분은 내가 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카페 친구들은 이 슬로건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의 기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정하는 겁니다. 오늘의 기분은 행복으로 하십시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즐겁게 묵묵하게 방법은 없으니까 인내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날이 밖이 좀 추운 것 같아요. 따스하게 입고 다니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또한 연말 가족들과 또 친한 분들과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